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묻는 각종 조사들에서 보면 최근에는 다름 아닌 아랍에미레이트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는 거의 언제나 항상 바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럴 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그것과 관련된 지정학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지표에서는 그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신 현재 올해 5월 늦어도 6월로 예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소식이 있고 나면 아마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에서 단지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최고의 포괄적 협력 파트너 국가로 과장 없이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하게 될 최고의 깐부 국가가 될 확률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각각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반대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에게 위협이 되거나 심지어 적이 될 만한 상황적 가능성이 전혀 없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 데다, 또한 과거부터 서로에게 매우 진심으로 대하며 너무도 애틋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 일단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남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계신 불곰 사업입니다. 즉 당시 러시아는 소련 체제가 붕괴가 되어버리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선뜻 무려 15억 달러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15억 달러면 당시 환율로 약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지금이야 돈의 가치가 많이 달라져 조 단위 이야기가 흔히 들리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조 단위 돈이라는 건 세계 금융계에서도 듣기 매우 어렵던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넉넉지 않던 살림에도 그런 큰 돈을 선뜻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러시아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자 아직 나라의 재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못한 상태라 그 돈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대신 다른 걸 주기로 했는데, 그게 바로 불곰 사업입니다. 즉 당시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최강의 전차들과 전투 차량들, 그리고 이스칸데르와 같은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한국에게 제공해 주었던 것으로, 이게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만 90년대 당시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핵심 무기들이 거의 없었고 단지 이 악물고 엄청난 포탄만 잔뜩 쟁겨두고 있던 기술적으로 상당히 약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 선물로 인해 우리나라 기술진들은 러시아로부터 온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미사일들을 분해하여 밤새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고 난 끝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지금 전 세계 최강 전차로 꼽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K2 흑표이며, 또 BMP-3 장갑차 덕분에 탄생한 것이 K21 장갑차이고, 당시 받아온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 덕분에 나온 것이 오늘날 K2와 K9과 함께 전 세계 최강의 완성도로 인정받고 있는 바로 형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하면 미사일이고 또 미사일 하면 우리나라일 정도로 우리에겐 현무 시리즈와 같은 미사일 전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타격 무기인데,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무 미사일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특히 그 두 상은 마치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형제처럼 너무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엄마가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러시아 분이십니다. 게다가 또 이게 알고 보니 쌍둥이가 아니라 새쌍둥이였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은 바로 북으로 가서 화성 미사일 시리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와 북한은 동일한 미사일 DNA를 가지고 있고, 또 둘 다 전 세계 미사일 최강국들입니다. 이렇게 무려 냉전 소련 시대부터 축적해온 엄청난 종류의 귀한 무기들을 거대한 수송기들에 실어 한국에게 내려준 러시아는 그 무기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 한국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 거대한 수송기들을 그냥 빈 상태로 다시 가져가긴 그러니까 딱 2가지만 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2가지는 너무 귀엽게도 바로 도시락 컵라면과 초코파이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화약을 전달해주고 자기들은 단백질과 설탕을 잔뜩 실어 돌아간 러시아는 다시 시간이 좀 흐른 다음 또 한 번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절대 아닌 순수 우주 탐사용 과학 로켓인 나로호의 개발 당시 엔진은 고사하고 그 몸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라도 좀 배우기 위해 주변국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미국도 일본도 모두 우리에게 철저하게 철벽을 치며 아주 작은 기술도 절대로 주기를 거부한 상황에서 오직 러시아만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로켓 한 대 보낼게 하고는 실제로 로켓을 보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그 로켓 껍데기를 또 분해하고 연구하여 이런 초대형 로켓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는 이 쿨한 러시아가 그냥 껍데기 몸체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로켓 사업 기술력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엔진까지, 그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멀쩡한 엔진까지 함께 보내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러시아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나로호를 만들 수 있었고, 이후 자체적인 기술력을 계속 축적하면서 얼마 전에는 이제는 거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누리호를 순수 우리 기술력으로 멋지게 성공시켜 드디어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매번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도움을 주면서 그 대가로는 오직 도시락과 초코파이만을 원할 뿐, 물론 불곰 사업의 경우 빚 대신 무기로 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러시아는 한국에게만큼은 이런저런 계산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퍼주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 서두에서도 말했듯 러시아가 보기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무해한 국가이고, 단지 러시아와 가깝게 붙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 필요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는 미국과 서유럽으로부터, 그리고 이후 소련이 붕괴하자 이제는 미국과 서유럽, 동유럽 모두로부터 괴물 취급을 받으며 모두의 적이 되어 존재해왔으며, 오른쪽에 있는 일본은 미국 옆에 자석처럼 착 달라붙어 기회만 있으면 러시아를 비난하고 괴롭혀온 데다, 그렇다고 왼쪽에 있는 거대한 국가인 중국 또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수동적 동반자와 같은 불편한 국가인 상황에서, 이렇게 사방이 모두가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하며 러시아에게 진심이고 친절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한국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극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좀 실용적인 부분을 보자면 사실 러시아는 대단한 제조업 국가처럼 보이긴 하지만 무기 빼고는 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냥 끝도 없이 나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또 세 번째로 많은 석유를 팔아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을 뿐, 그 흔한 손톱깎이도 심지어 초코파이도 만들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사랑 한국은 그야말로 바늘부터 최첨단 반도체까지 모든 걸 다 만드는 전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단교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한국만 잡고 있으면 러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 문제 없이 다 완벽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한국은 마치 신이 내려준 최고의 파트너 같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아니, 나라도 내 옆에 이런 한국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주 가까운 곳에 어떤 애가 사는데 굉장히 오래된 가문에서 예로부터 예와 도덕을 중요시하며 살아온 선한 사람에다 또 과거 아주 힘든 기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완전 자수성가 찐 멋쟁이이자 불사조인데다가 심지어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까지 잘 추는 것에 더해 돈도 엄청나게 많은 찐 부자에다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움까지 동네에서 거의 가장 잘하는데, 대신 절대로 그 힘으로 누구를 괴롭히거나 뭘 빼앗은 적도 없고, 게다가 공부까지 전교 1등이어서 반도체든 뭐든 그냥 다 1등 먹고 있는, 정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러시아가 아니라도 사실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게도 러시아 역시 어쩌면 가장 매력적이고 특별한 나라입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천연가스와 석유 등 필수 자원을 가장 넉넉히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또 가까워서 공급 거리까지 굉장히 짧은 것을 넘어 우리에겐 언제나 그 모든 걸 엄청나게 저렴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우리 역시 주변이 모두 적 또는 지금은 우방처럼 보이긴 하지만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대국들이 가득 둘러싼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어도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실 거의 유일한 국가이자, 또 러시아는 미국,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원하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이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말도 안 되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그 북극 항로 사업에 있어 러시아는 그 모든 주도권을 쥔 핵심 중 핵심 국가로, 이 사업에 있어 우리가 만약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마치 지금 반도체 초호황에도 맞먹을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퀀텀 점프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핵심 자리를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아닌 우리나라가 맡아주기를 가장 원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단지 서로에게 실용적인 이익이 확실하다는 것 외에도 정서적으로도 서로에게 호감이 매우 커서 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몰려 들어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국가 재건 사업의 현장이 될 것이며, 러시아에서 또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후 복구 작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앞서 말한 북극 항로 사업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며, 또 그 외 현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등 나라의 제조업도 다시 숨을 불어 넣으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믿지 못할 5개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딱 한국 한 곳하고만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또는 6월이 지나고 나면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게 연락을 해와 지금까지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수준의 국가 관계를 제안하며 이 모든 사업들을 맡아달라고 우정을 담은 손길을 건네올 확률이 현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부디 하루빨리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길 바라며,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나라 사이 이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수준의 최고의 파트너 관계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어 또 내친김에 러시아의 도움으로 그 과정에서 통일까지 이루어내어 둘이 함께 손잡고 이 동북아 지역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